자, 강의 노트 보시면서 첫 줄에 네모 박스 필기가 조금 빠져 있거든요. 네모 두 개 메꾸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그럼 이제 이미 공부했지만은 법경기 세 가지죠. 화살표 네모되어 있죠. 이제 부동산 학은요, 복합 개념, 법, 경기 세 가지를 모두 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모두 종합해서 공부한다 해서 종합 응용과학입니다. 즉, 종합과학이자 응용과학입니다. 종합 응용과학입니다. 자, 또 화살표 되어 있죠. 종합 응용과학이니까 어떻게 접근하느냐. 말 그대로 종합식 접근 방법입니다. 종합식 접근 방법.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법경기 복합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종합 응용과학이고 법경기를 체계화한 종합식 접근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네모 메꿔주시고요. 그러면 강의 노트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자 비교가 있죠. 이렇게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입니다. 자, 둘 다 중요해요. 공통점은 복합자가 들어가요. 근데 의미는 달라집니다. 물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경기 세 가지 관점에서 부동산의 개념을 가리키고 다음에 복합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이 결합된 것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것이다. 자, 어려운 말 아닌데요. 이거 눈 뜨고 속아요. 눈 뜨고 바꿔서 물어요. 그래서 법경기를 포함한 것이 복합 부동산이면 깜빡 넘어갑니다. 절대 바뀐 단어를 속지 마세요. 잘 바꿔서 묻습니다. 그러면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의 결합되다. 그림으로 볼까요? 토지가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얘를 합쳐가지고 복합 부동산입니다. 복합 부동산. 그럼 이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논점이 많잖아요. 첫 번째. 토지 위에 건물이 있죠. 복합 부동산. 건물이 있는 요 땅을 가리켜서 건부지라고 해요. 건부지. 해서 건부지입니다. 따라서 복합 부동산의 이 토지가 바로 낮이가 아니라 건부지다. 건부지. 그럼 건부지 특징은요. 자,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이 건물은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노후화되겠죠. 그러면 낡은 건물이 토지에 부담을 주거든요. 낡은 건물 때문에 토지 가치가 떨어져요. 얘를 건부감가라고 불러요. 얘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면 건물이 그만큼 땅의 용도를 제약시킨다. 그래서 항상 건부감가. 다시 말하면 건부감가는요. 낮이 가격보다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부동산가 있잖아요. 낮이 가격보다 건부지 가격이 하락한다. 감가가 생기. 예외가 있다. 예외. 건부정가.
근부정가는 예배가 돼요. 그러니까 건물 있는 땅이 오히려 땅값 비싸대. 마지보다 비싸대. 이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재개발 예정구역이 있죠. 강남의 허름한 동네가 재개발된다는 하는 순간 땅값 엄청 올라가잖아요. 건물정가가 돼요.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있죠. 개발지향구역입니다. 그린벨트도 낮이보다 건물주가 땅값이 더 비싸요. 낮이는 규제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낮이보다는 건물주가 땅값 비싸다. 건물정가 예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 이때 복합부동산 건부지하게 되면 원칙은 건부감가 예배적으로 건부정가 빈출 자주 나옵니다. 두 번째, 요 그림 보시면서요. 이제 땅값이 3억이래, 3억. 건물 가격이 2억이래, 2억. 합 얼마? 5억이잖아요. 복합부동산. 합 5억인데, 만약 여러분이 얘를 갖고 있는데, 팔려고 해. 팔려고 하게 되면, 토지 따로 3억, 건물 따로 2억, 따로따로 팝니까? 한꺼번에 팝니까? 한꺼번에 팔죠. 이거 뭐지? 일괄평가. 복합부동산.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평가? 일괄평가예요. 일괄평가를 합니다. 근데 네모가 되어 있죠. 8시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복합부동산의 일괄평가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쓰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바로 감정평가 3방식인데요. 3방식 하게 되면 비교방식, 원가방식, 수익방식 3가지가 있거든요. 3가지. 그 중에서 바로 결론부터 본다면 복합부동산 일괄평가는 바로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즉 시장성. 자, 강남에 있는 아파트하고요. 인천에 있는 아파트는 가격이 다르잖아. 뭐가 달라? 시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 복합부동산 일괄평가는 뭘로 하더라? 시장성에 따른 거래 사례 비율로 평가하지. 우리 시험은요.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X. 틀린 말입니다. 딴 거 지문. 원가법 집어넣더라. 원가법이 아니고 시장성 거래 사례 비율법으로 평가합니다. 세 번째. 어려워요. 세 번째는. 수익하는 방법입니다. 네 가지 있죠. 그러면 잠시 책을 확인하고 책을 확인하자면 우리 교재 요약집 219페이지 펴봅니다. 219페이지 저기 뒤쪽에 있어요. 219페이지. 폈습니까? 219페이지. 자, 219페이지 보게 되면 중간에 걸어 4번 수익 환원 방법 찾았죠? 얘가 4가지야. 1번 직접법, 2번 직선법, 3번 상환기금법, 다음 페이지 4번 연금법 4가지. 요 4가지는요, 제가 분명히 일단 버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이해는 하는 게 좋아요. 자, 4가지가 있다. 직접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선법, 연금법, 상환기금법입니다. 네 가지. 근데 이 4가지도요, 28회 시험에서 지문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만 아시면 돼요. 자, 4가지가 있는데, 일단, 정리해버리자. 직직 연상입니다.
네 가지가 직직연상, 직직연상.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적에는 다니면서 이제 데이트를 하죠. 제가 만나는 이 여자마다 저보다 나이가 많더라고요. 예. 한마디로 연상연이죠. 그러니까 뭐지? 연상연이죠. 직직연상. 네 가지입니다. 직직연상. 네 가지인데 하나씩 봅니다. 직접법은 토지에 수익하는 방법입니다. 나머지 직연상은 합쳐가지고 요거 복합보세요. 구분되시겠죠? 요점만 잡으세요. 토지는 직접법, 나머지는 복합분산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들어갑니다. 자, 토지는 이거잖아요. 땅. 자, 토지는 소멸됩니까? 소멸 안 돼요. 소멸 안 되죠. 영구무한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바로 영속성 때문에 소멸하지 않습니다. 토지는 소멸 안 해요. 영구무한하잖아요.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는요, 소멸하지 않으면 감가상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끝. 따라서 토지는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수익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바로 직접법. 수익을 환원시킬 때 감가상각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복합부동산은 토지 위에 건물이 결합이 되었잖아요. 결합이 되었다. 토지는 상각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위에 있는 건물은요, 노후화되니까 점점 상각을 하고 있잖아요. 얘는요, 상각한다. 상각합니다. 건물은 노후화되는 것과 같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건물은 상각이 된다. 결국 복합 부동산에서 건물만큼은 상각이 되는구나. 그래서 건물 경우에 상각시키는 수행하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이렇게 틀만 잡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복합부동산인데 건물을 상각하더라. 이때 종류가요. 주로 연금법은 어장. 어장은 연금법으로 수익을 환원시키고, 그 다음에 광산의 수익하는 방법은 상환기금법이다. 이렇구나.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장 빼고, 광산 빼고, 나머지가 뭡니까? 서울에 주택이 많잖아. 상가가 많잖아. 공장이 많잖아. 이거 뭐지? 나머지지. 그러니까 어장 빼고 광산 빼고 나머지 전부 다 복합부동산 전부 다 직선법으로 수익을 안 시킨다. 직선법으로.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토지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상각하더라. 토지는 상각 안 한다. 이 차이점입니다. 그럼 결국 서울만 따지게 보면 서울에 어장 없잖아. 광산 없잖아. 대부분 복합부동산은 뭘 쓰게 된다? 직선법입니다. 직선법. 이걸로 끝입니다. 더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면 시험 떨어져요. 아시겠어요? 요거만 하시면 돼. 그래서 토지는 무슨 법? 직접법. 복합부동산은 직연상인데 뭘 최고 많이 써? 직선법을 많이 쓰더라. 자, 문제에 접근합니다. 그러면 자, 구분되시겠죠? 얘가 내려가요. 뭔지 아시겠어요? 토지는 직선법 하면 틀린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바뀐 단어를 조심하지만 토지는 직접법이지 직선법. 상각 안 한단 말입니다. 토지는 직선법 하면 틀린 말이야. 이걸로 끝. 그래서 결국 복합 부동산에 수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뭘 많이 쓰더라? 직선법을 가장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토지는 직접법, 복합분사는 직선법. 구분되시겠죠? 예. 여기까지는 28회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상 두 가지 비교했고요. 그래서 우리 요약집 7페이지 맨 밑에 복합 부동산은 딸랑 두 줄 났는데 두 줄은 이거야, 여기가. 요거밖에 없어, 설명이. 그런데 기타 등등해서 이 많은 설명이 다 가장 깊이 있게 설명이 다 들었습니다. 시험 나오시는 걸 다 언급해 드렸거든요. 이상으로 부동산 개념은 마치겠습니다. 자, 끝났으니까 얘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는 게 한 문제가 너무너무 잘 나와. 너무너무. 잘 나오니까 지금부터 지문 연습, 지문 봅니다. 자, 문제 보게 되면요. 자, 유형별 출제 포인트 확인 학습이죠. 1번. 부동산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기출문장이죠. 10회 그대로 나왔습니다. 옮겨왔어요. 부동산 학에서 부동산의 개념은 법경기 측면에 입각한 복합 개념의 부동산 말한다. 맞죠? 이는 부동산 활동의 범위를 확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맞는 말입니다. O입니다. 2번요.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은 시어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생산요소, 자산, 자본, 소비재, 상품이다. 맞죠? O입니다. 3번도 기출문장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 생산요소, 상품, 요 세 가지는 뭐죠? 경제적 개념이죠. 틀렸고 위치 환경, 얘는요 공자위환, 바로 기술적 개념이죠. 틀렸고 소유권 그 이외의 권리를 지칭한다. 뒤에 건 맞죠. 권리만 맞네. 권리만. 그래서 앞에 게 몽땅 틀렸습니다. X. 4번 준부동산은 광의의 부산은 포함되지만 민법상 부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준부동산은 자 뭐라고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맞는 말이죠. 준부산은 민법상 부산은 협의죠. 협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맞네요. 옵니다. 5번 기출문장이네요.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개념 맞습니다. 민법 제99조 1항에서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맞죠? 협의의 부서를 포함한 공시수단 갖춘 독립된 거래액 제가 바로 준부동산. 이것을 인정되게 되면 합친 것이 바로 광의의 분세다. 뒤에 것도 맞죠? 옵니다. 6번부터 10번까지 5개 묶어줘요. 6번부터 10번까지가 가장 빈출이죠. 바로 정착물에 관한 논점입니다. 정착물. 6번.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단연생식물. 나무나 단연생식물은 정착물로 간주된다고 했죠. 정착물이잖아요.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간주되기 때문에. 간주되니까 중개의 대상도 된다. 그래서 또 문장 둘 다 된다로 고쳐야 됩니다. 틀렸죠? X. 그래서 6번 지문은요, 17회 때 기출문장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7번. 정착물의 구별 기준으로는 물건의 부착 방법 맞습니다. 물건의 설치 의도 맞습니다. 물의 성격 맞습니다. 경제적 가치 대소가 틀렸습니다. 볼까요? 경제적 가치 대소. 얘는요, 정착물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다. 다시 말하면요, 경제 가치가 크면 부동산, 작으면 동산이다.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맞아요. 자, 그러면 동산도요, 경제 가치가 큰 게 있잖아. 어떤 게 있죠? 아주 값비싼 미술품. 수십억, 수백억 합니다. 부동산보다 더 비싸잖아요. 가치가 적다. 부동산도 가치가 적은 게 있죠. 저기 무인도에 있는 땅은요, 공시지가 평당 1,000원도 안 내요. 세역광보다 싸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크면 부동산, 작으면 동산 이런 것들은 기준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지문이고요. 이거 대신에 뭘 집어내겠죠? 거래 당사자의 관계죠. 요것 대신에 얘가 들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X. 8번.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을 아무런 물리적 손상만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가 있다면 이는 동산으로 보아야 한다. 문장이 어려워요. 자, 여기서 함정은 뭐냐? 물리적 손상만 만자가 틀렸습니다. 얘가 틀렸습니다. 지난 시간 기억납니까? 동산이더라도 정착물이 되기 위해서는 물리적 손상뿐만 아니라 기능적 손상도 있어야 됩니다. 둘 다. 기능적 손상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만 하나가 틀렸고 두 가지 손상이 모두가 자 주고 제거된다면 정착물이고 그렇지 않으면 동산입니다. 그래서 기능적 손상이 빠졌습니다. X. 9번 빈출이죠. 잘 나옵니다. 임차인의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맞는 말이죠? O입니다. 동산으로 본다고 했죠? O입니다. 10번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에서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다면 그것은 정착물로 간주되면서 매수인의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불분명하다면 정착물로 보면서 매수인의 것으로 봅니다. 매도인 하면 틀린 말입니다. 매수인의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명확한 합의나 계약이 있을 경우는 당연히 그 합의나 계약을 따라가야 되겠죠. 맞는 말입니다. O입니다. 11번.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관계를 합친 부동산이다. 오, 앞뒤가 안 맞죠? 복합 개념은 법경기가 나와야 되겠지. 일단 틀렸잖아요. 그러면 잘 볼까요? 협의와 관계를 합치면 뭐라고 했죠? 법률적 개념. 복합 개념이 아니고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죠. 법률적 개념. 따라서 틀렸습니다. X. 12번요.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으로 O 문장이 안 맞습니다. 10번 볼까요?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별개가 아니고 결합된. 그래서 별개 들었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부동산입니다. 이어서 복합 부동산은 감정평가에 있어서 일괄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맞는데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합니다. X입니다. 자, 이상으로 부동산 개념에 대한 설명, 지문들을 모두 12개 지문. 여기서 5개를 뽑아내면 종합 문제가 되거든요. 충분히 연습이 되었을 거예요. 자, 이제 개념 마치겠고요. 이제 예약집 보시면 8페이지입니다. 자, 뇌물 부동산의 분류. 분류는요, 예외 없어요. 언제나 늘 한 문제가 나와요. 언제나 출제가 꼭꼭 됩니다. 1번, 국토계획법을 여러분들이 용도 지역지구적 공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따로 국토법 공부하시면 되겠고, 패스합니다. 2번요, 공간법상의 분류. 공간법 여러분들이 28개 지목 공부하셨죠? 지목 종류 다 아시죠? 그래서 그 지목인데요. 얘도 패스하면 좋겠는데요. 패스 안 할 겁니다. 왜냐? 학교는 시험은요. 얘가요. 7회 때, 17회 때, 19회 때 3번 나왔거든요. 어떻게 나왔지? 다음 중에서 자, 공간법상 지목에 속하는 것은 공간법상 지목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 가리는 문제가 3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약집은 설명이 전혀 없잖아요. 지문 확인, 프린트. 자, 프린트 봅니다. 뒷페이지. 문제 3번.
3번 요 문제는요, 저도 기본서 문제 여태 다 썼기 때문에 제 기본서에서 옮겨온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공간법상 지목에 대한 분류 28개 지목이 있죠. 표를 보시면요. 자, 첫 번째 칸은요, 자, 전답 과손 나오고, 두 번째 칸은요, 대공장용지 학교 중 나오잖아요. 28개 제목인데, 그러면, 얘네 여러분들 공부하셨으니까, 따로 제가 관여할 상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학교론에서 문제가 나온다면요, 학교론에서는 잘 묻는 게 있어요. 학교를 잘 묻는 걸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체크하자면, 자, 두 번째 칸 보시면요, 두 번째 칸 맨 밑에, 하천 찾으니까 하천 동그라미. 하천. 한자로는 지목은 천이 되고요. 또 내려가서 제방 동그라미. 제방은 쉬운 말로 뚝이죠. 지목은 한자로 뭐? 제. 다음에 세 번째 칸, 국어 동그라미, 국어. 국어는 한자로 지목이 구가 되고요. 국어는 도랑이죠, 도랑. 다음 밑에 유지 동그라미, 유지. 요 프린터 봅니다. 프린터 뒷페이지 3번입니다. 예. 자, 유지는 연못이죠. 연못. 유지는 한자로 뭐지? 유가 되고요. 그러면 맨 밑에 보시면 종교용지 있죠. 종교용지 동그라미. 한자로 치면 종이죠. 속지 마세요. 종교용지에다가 적어줘요. 사찰용지 X. 속지 마세요. 사찰용지면 혼동 속으시거든요. 사찰용지가 아니고 종교용지. 자, 그러면 5개를 조심하세요. 왜? 요거 딱 분석하니까 방금 체크한 5개가 여기서 되게 많이 나왔거든. 한 번 더 반복하면요. 하천, 제방, 국어, 유지, 종교용지 5가지가 학교는 잘 나와. 얘는 지목에 속한 내 말입니다. 한 번 더.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종교용지.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박스 봅니다. 대표예제 3번. 언제 나왔죠? 19회 때. 19회 때. 다음 중 공간법상 지목에 속하는 것은 정답 몇 번? 딱 보이지? 정답 1번. 제방. 그러면 저수지. 지목 없잖아요. 저도 아니고 수도 아니잖아요. 유유지. 지목 한자 없습니다. 사찰용지 아니고 종교용지. 다음에 선화지. 전부 다 지목이 아니다. 정답 1번 제방용. 그러면 참고로 그동안에 3번 났는데요. 얘도 결국은 2차 과목만 공부되어 있으면 점수를 그냥 주는 거지.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나와주면 좋잖아요. 이런 문제는 학급 문제예요. 혹시나 싶어서 별도로 여러분들이 책에 없는 거지만은요,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확인을 시키면서 또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목 보았습니다. 다시 요약집. 자, 요약집 보시면, 자, 그럼 이번에는 공간법에서 28개 지목을 공부했고요. 3번, 활동상 분류. 종류가 되게 많죠. 자, 총 1번부터 13번까지인데, 여기서 5개를 뽑아내면 종합 문제가 돼요. 자, 하나씩 봅니다. 1번, 대지와 택지와 부지 표가 나와요. 설명이 잘 되어 있네요. 대지와 택지와 부지는요,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서 정리해버리죠. 강의 노트 뒷페이지 보시면 돼요. 대지와 택지와 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죠. 대지, 택지, 부지다. 첫 번째, 대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2차 과목 공간법 공부하시면 28개 지목이 있죠. 그 중에 1개 지목이니까 지목이 대가 돼요. 대.
그래서 지목이 돼 하게 되면 용도를 따지면요. 바로 두상 두 가지입니다. 주거용과 상업용. 주택이 보여. 상가가 보여. 이 모든 땅이 전부 다 대지가 된다. 공장이 빠졌죠. 얘는 대가 아니잖아요. 왜? 공장류는 별로 장이라는 지목이 있잖아요. 얘는 대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상 두 가지다. 다음에 택지는요. 택지와 부지는 지목과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두 가지는 주로 감정평가상용어입니다. 감정평가상용어입니다. 자, 택지 하게 되면 주상공 세 가지입니다. 주거용, 상업용, 공용 토지가 모두가 택지, 주상공 세 가지다. 한 단어로 줄이면 주택 짓고, 상가 짓고, 공장 짓고, 건축하자. 건축용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니까 뭐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네. 이렇게 더 크네. 속지 마세요. 우리 시험은요. 얘가 나와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토지만 놔두면 주상공 나왔잖아. 무조건 뭐라고 했다? 택지, 택지. 주상공. 이렇게 하면서 묻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획지라고 한다. X. 획지가 아니고 택지. 다음에 부지는요. 설명이 나와있죠. 일정 용도로 제공된 바닥토지. 한마디로 뭐지? 바닥토지. 모든 바닥토지. 자, 이때 이 용도가 문제죠. 자, 용도하게 되면 건물을 지어요, 건물. 자, 건물이 아니고 도로가 있대. 또는 철도가 있대. 또는 하천이 있대. 이 모든 바다에 깔린 토지가 바로 부지만 붙여주면 돼요. 건물 밑에 깔린 땅, 건물 부지. 줄여서 건부지. 도로 밑에 깔린 땅, 도로 부지. 철도 밑에 깔린 땅, 철도 부지. 하천 밑에 깔린 땅, 하천 부지. 되시겠죠? 한번 이렇게 비교하니까 건물은 지었잖아. 도로, 철도, 하천, 얘는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모든 바다 토지가 부지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건물 짓죠. 건물 짓는 뭐지? 요거지. 건축용지. 그래서 건축용지. 얘는 건물 못 짓죠. 도로부지, 철도부지 등 비건축용지가 돼. 그래서 모두 합친 바닥 토지가 부지가 된다. 그래서 이제 얘보다 얘가 훨씬 더 넓지. 얘보다 크고 얘보다 크고. 끝. 설명 끝났습니다. 자, 책을 봅니다. 8페이지. 책을 보시면 표가 나오죠. 대지와 택지와 부지. 이제 키워드 들어줘. 대지하게 되면 뭐지? 주상 두 가지고. 택지하면 밑줄 하세요. 주상공 밑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주상공에다 무조건 택지. 세 번째, 부지는 밑줄 하세요. 일정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 밑줄. 설명 끝났습니다. 2번 내려가죠. 후보지와 이행지. 표가 간단하죠. 간단한데 강의도 보시면 뒤따 설명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자, 후보지와 이행제는요, 강의 노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노트. 후보지와 이행제입니다.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먼저 후보지와 이행자게 되면 토지의 종류가 나와요. 토지의 종류. 자, 종류가 따로 한문, 종류. 종류. 그럼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종별이 있어요. 종별. 다음에 유형. 자, 종별과 유형이다. 얘를 합치니까 종류. 따라서 종류 하면 종별과 유형을 합친 게 종류가 돼요. 그러면 종별이 뭡니까? 유형이 뭡니까? 구별하면요. 종별은 용도성에 따른 분류. 용도를 말해요. 다음에 유형은요. 용도가 아니고 개별성입니다. 개별성. 그럼 이제 종별은 용도를 가리키니까 크게 세 가지 용도 나와 있죠.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시지역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대분류. 여기서 용도가 바뀌어요. 임지가 농지로, 농지가 택지로 용도가 바뀔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용도가 바뀌는 땅을 후보지라고 합니다. 후보지. 따라서 후보지는요. 대분류간 용도 변경. 올라가죠. 내려가고. 어떤 이동? 바로 요거죠. 상하 이동. 올라갔다 내려갔다 상하 이동. 이렇게 크게 용도가 바뀐다. 후보지입니다. 다음에 얘는 다시 강요도 보게 되면 택지는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적혀져 있죠. 근데 저는 가로로 쓸게요. 가로로.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세 가지. 세 번 적었습니다. 농지지역은요.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선지역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가로로 씁니다. 다음에 임지지역은요. 용계림지와 신탄림지 이렇게 세 번에 있죠. 얘가 뭐지? 소분류. 소분류 간의 용도가 바뀌어요. 얘가 이행제입니다. 그럼 이행제는요,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이렇게 용도가 바뀌는 것이 바로 이행제입니다. 그럼 이제 이래 바뀌는 것이 상하 이동, 대분류. 좌우로 바뀌어요, 소분류. 좌우로 왔다리 갔다리.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은 늘 묻지. 늘 묻죠. 어떻게?
농지 지역이 택지로 바뀐다. 상하이 등이죠. 무슨 땅? 후보지. 이행자면 틀린 말입니다. 다시. 자, 주거지가 상호지로 바뀐데 얘가 뭐지? 좌우 이동 소분류죠. 무슨 땅? 이행지. 전지가 답지를 바뀌어요. 무슨 땅? 이행지. 좌우 이동. 그러면 여기서 전지가 주거지로 바뀐대. 얘는 뭡니까? 상하 이동. 이런 땅은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후보지. 죽지 마세요.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되었어요. 언젠가 이거 물을 겁니다. 전지 지역이 주거지로 바뀐다면 절대 이행자로 하시면 안 되고, 얘는 바로 대분류관 올라갔으니까 후보지다. 용결임지가 전지로 바뀐다면 무슨 땅? 후보지. 후보지는 대분류 상하 이동. 이행지는 소분류 조상공끼리 전달각끼리 좌우 이동. 되시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지문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종별, 용도에 따른 분류. 이어서 유형은 용도가 아니고 뭐지? 개별성. 개별성. 토지는 개별 형태가 전부 다 다르잖아. 어떤 땅은 나지가 있어요. 어떤 땅은 건물이 있다, 건부지가 있어요. 어떤 땅은 꽉 막혀버렸네, 맹지. 어떤 땅은 고압선이 지나가요, 선화지. 등등등등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얘가 바로 형태가 달라. 개별성. 유형별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바로 토지의 종류라고 부른다. 종류.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필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종별은 뭐지? 용도, 용도. 용도하니까 여러분 늘 듣잖아. 용도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뭐지? 용도, 지역, 지역, 지역. 지역이니까 뭐지? 지역 분석입니다. 결국 종별 분석이 바로 지역 분석입니다. 지역 분석입니다. 다음에 유형은 땅 모양이 다 다르다. 개별이니까 그대로 뭐지? 개별 분석입니다. 그래서 종별 분석은 지역 분석이고 유형별 분석은 개별 분석이다. 그래서 이제 얘만 딱 나왔다면 제가 분명히 지난달 마지막 주 설명 다 해드렸거든요. 지역 분석 결과 상세하게. 그거 한 번 더 떠올려보는 겁니다. 결국 감정평가에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바로 종별 분석과 유형별 분석 이걸 전부 다 분석하시면 지역 분석.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입니다. 그러면 지역 분석은 지난 과정 공부를 떠올려보게 되면 지역 분석의 대상 거의 세 가지더라.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급권. 이걸 전부 다 분석합니다. 지역 분석은 인근, 유사 두 가지만 분석하면 틀린 말이죠. 다 분석합니다. 다 분석합니다. 개별 분석은요. 토지 하나하나, 건물 하나하나. 토지 하나하나, 건물 하나하나. 다시. 지역 분석은 표준적 사용을 판정합니다. 줄여서 표사. 표준적 사유입니다. 표사를 판정해서 뭘 구한다? 가격 수준 구한다. 가격 수준. 지역 분석은 그 지역의 표사를 판정해서 가격 수준 구하는 작업입니다.
개별 분석은 개개 부동산의 최유효 사용, 그래서 최유효 사용, 최선을 판정해서 구체적인 가격 구하는 것이다. 가격. 다시 지역 분석은 인근적은 뭐죠?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죠. 우리 동네. 그럼 이때 인근 지역은 항상 변화하잖아요. 자, 근처 이 주변이 10년 전 다르고 5년 전 다르고 지금 다르고 또 달라지잖아요. 얘가 뭡니까? 인근적의 수명 사이클이지. 인근적의 수명 사이클은 지역 분석입니다. 지역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변화합니까? 또 암기를 시켜드렸죠. 어떻게? 성숙쇠천악. 성숙쇠천악. 따라서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위기, 악화기. 지역은 항상 변합니다. 성숙쇠천악 분석은 어떤 분석이다? 지역 분석입니다.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개별 부동산의 최선을 판정해서 가격 구하는데 토지 가격, 건물 가격. 근데 건물도 변하지. 건물 변하죠. 그래서 건물도 변한다. 건물의 수명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암기를 쉽게 들었거든요. 어디서? 부동산 관리 활동에서. 어떻게 암기했다? 전신 안노원. 전신 안노원. 전 건물 짓기 전 전개발 단계.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 단계. 완전 폐물 단계. 따라서 건물이 변하더라. 건물의 수명 사이클 전신 안노완의 분석은 개별 분석입니다. 성숙쇠천은 지역 분석입니다. 전신 안노는 개별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지역 분석은 전체 분석이 먼저 선행 분석입니다.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개별 분석은 부분 분석이고 나중에 하죠. 후행 분석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첫 시간에 부동산의 토지의 종류를 공부하면서 종류 공부하면서 결국 이것은 종별과 유형인데 이것이 전부 다 나중에 감정평가에서는 얘가 지역 분석, 얘는 개별 분석이다. 전체가 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이어서 강의 노트 아래 보니까 또 1번부터 5번의 설명이 있죠. 자, 후보지 영지. 첫 번째. 근거. 메모되어 있죠.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결국 후보지와 영지는 이렇게 용도가 바뀌는 땅이니까 뭐지?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후보지 영지 개념이 성립합니다. 두 번째. 후보지의 영지는요, 용도가 바뀌고 있는 땅이죠. 그래서 용도 전환 중의 토지입니다. 용도가 바뀌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용도가 바뀌고 있으니까 진행형 ing가 붙어요. 용도가 바뀌고 있는 땅이지 용도가 전환된 땅, 된 하면 틀린 말입니다. 후보지나 이행제는요, 용도가 전환된 땅이 아니고 전환 중의 토지를 가리킵니다.
세 번째. 결국 이런 후보지나 이행지는 용도가 바뀌어요. 용도가 바뀌어요. 종별. 그래서 종별 분석입니다. 이런 종별 분석이 바로 지역 분석입니다. 후보지 이행지는 지역 분석에 속한다. 그래서 여기서 출제가 늘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목 변경 나 있죠. 자, 지목 변경은요, 강의 노트 보게 되면 후보지, 한 점만 쓸게요. 이행지. 후보지와 이행지다. 그럼 이제 지목. 자, 지목 공부해 볼까요? 지목. 자, 주상은 뭐라고 했지? 지목이 대. 대도 지목이 대가 됩니다. 지목이 대가 되고. 공장료에는 지목이 장이죠. 장이 되고요. 전답과는 그대로 얘는 지목이 전. 그대로 지목이네요. 전. 답과 지목이 됩니다. 다음에 얘는 지목이 뭐지? 임야. 지목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자, 후보지는 뭐지? 상하 이동, 대분류. 한번 보세요. 상하 이동이면 얘가 이렇게 바뀌면 전이 대로 바뀌잖아. 답이 대로 바뀌죠. 또는 임이 전으로 바뀌어. 후보지는 무조건 필수, 반드시 지목이 바뀐다. 반드시 지목이 바뀌어요. 반면에 이행지는요, 지목은 OS돼 있죠. 지목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대. 자, 이행지 봅니다. 이행지는요, 이렇게 바뀌면 이행지 맞잖아. 이행지 하면 대가 되겠지. 지목이 안 바뀌잖아요.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지목이 장이 대로 바뀌니까 지목 변경이 있잖아요. 얘는요, 같은 지목이지 지목 변경이 없잖아요. 얘는 지목이 바뀌잖아요. 이행지는요, 지목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까지 보시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성숙도. 자, 힘주세요. 중요합니다. 얘가 빈출. 자주 나와요. 어디서? 지역 분석에서. 성숙도. 성숙도는요, 용도가 바뀌는 정도를 말한다. 개발의 정도. 그래서 용도가 바뀐다. 빨리 바뀌어. 성숙도가 빠르다. 천천히 바뀌어. 성숙도가 느리다. 완만하다. 일반적으로는 얘가 원칙이죠. 빨리 바뀐대. 그래서 이제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후보지 말고 후보지. 얘가 1년 만에 바뀐대. 빨리 바뀌면 땅값 엄청 올라가죠. 얘를 말하잖아요. 따라서 성숙도가 빠르다면 집가가 급등합니다. 왜? 용도가 빨리 바뀌니까. 이때는요, 용도가 현재가 중요해요? 장래가 중요해요? 얘가 더 중요하지. 그래서 빠른 경우는 용도 전환 후가 되죠. 후. 용도 전환 후 장래 용도를 중시하고요. 성숙도가 완만하다면 이렇게 용도가 바뀌는데 빨리 안 바뀌고 100년 뒤에 바뀐대. 땅값 변동 없습니다. 이때는 현재 농사 짓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는요, 용도 전환 전 현재 용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도요, 바뀐 단어를 조심하자. 이렇게만 쓰셔야 되거든요. 성숙도가 완만하면 현재 전환 전이지 후 하면 틀린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후부지행지를 모두 보았습니다. 후부지행지는 빈출이기 때문에 지문 풀고 쉬겠습니다. 지문 볼까요? 지문. 자, 오늘 출제 포인트 확인해서 문제 2번. 자, 토지 분리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묶어줄래요? 3번, 4번, 5번 3개 묶어주고 3번, 4번, 5번.
자, 3, 4, 5번 세 가지가 뭐지? 바로 후보지의 이행지입니다. 3번부터 봅니다.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바뀌면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주상공길이 바뀌면 좌우 이동. 이행지 맞죠? 기준문장이에요. 농지지역에서 인지로 전환되고 있으면 대분류죠. 상하이동. 후보지 맞죠? 옵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잘 나와요. 4번요. 농지지역이 택지로 전환된 경우는 택지 후보지이다.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후보지인데 조심하세요. 전환된 틀렸지. 요거. 전환된 들고 전환 중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전환된 토지가 아니고 전환 중의 경우가 후보지입니다. 글자가 한자가 틀렸죠? X. 5번. 후보지와 이행지의 지역위원회 파악은 성숙도 여부는 관계없이 용도 전환 후를 중요시한다. 아니죠. 성숙도가 나타나면 관계없이가 아니고 빠를 때 완만할 때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없이를 자 일단 삭제하고요. 성숙도가 빠른 경우에 후가 중요하죠. 그래서 관계없이를 뭐로 고치자? 빠른 경우. 빠른 경우에 전환 후를 중시합니다. X. 자, 후보지인지 질문 3개 풀었고요. 그러면 이제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분류는요, 다음 시간 이어서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